네, 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김경수입니다. 저는 오늘 페라리 프로산계 아시아 프리미어 행사고요. 네, 페라리 프로산계는 처음 이제 이런 4인승 SUV를 내놓고 있죠. 근데 SUV라는 워딩 자체를 쓰지 않고 일단 4인승 페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약간 페라리 몬짜의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측면에는 GTC4 루소의 느낌이 있습니다. 뒤에는 약간 저는 페라리 로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늘려놓은. 차체 크기는 굉장히 5m가 조금 안 되는 크기에다가 지상고도 185mm나 되는 등 굉장히 그동안 페라리에서 보기 어려웠던 그런 차체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 그 페라리에서 좀 마음 먹고 이제 뭐 내연기관 막차를 탄다? 뭐 이런 느낌으로 12기통 엔진을 탑재를 했습니다. F140이라는 엔진을 처음 이제 엔초 페라리에서 넣었던 그 엔진을 끊임없이 개선해서 프로산계의 심장으로 넣어놨어요. 엔진의 배치를 차축보다 안쪽에 넣는 약간 프론트 미드십 구조를 채택을 해서 전반적으로 차체의 어떤 롤링이나 이런 강성들을 굉장히 고려한 그런 안정적인 페라리만의 프로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단은 휠이 너무 커서 오히려 차가 작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휠을 채택을 했어요. 그 에어로다믹스를 굉장히 많이 고려해서 여기도 사실 헤드라이트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공기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그 F12 베를리네타의 어떤 그 디자인을 여기서도 채택한 것이 보입니다. 공기가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뒤로 빠지는 이 와류를 줄여내면서 공기역학을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차체가 높기 때문에 전면부에서는 굉장히 차를 누르는 다운포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디스크 브레이크는 세라믹 젤을 채택을 했고요. 일단 한눈에 봐도 이렇게 23인치 휠을 꽉 채울 정도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채택을 했습니다. 또 하나 또 특별한 거는 이 프론트 휠 안쪽에 서스펜션 구조입니다. 그 에어 서스펜션이나 뭐 이런 걸 채택한 게 아니라 스프링하고 이제 댐퍼가 있는 그 유압식 서스펜션 시스템을 그대로 채택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48V 전기 모터를 액추에이터로 붙여서 회전이나 슬립 방지 이런 거에 대한 기술력을 이번에 여기에 최초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리어 램프, 이 리어 램프만 보면 약간 페라리 로마의 느낌이 있어요. 로마보다는 약간 이렇게 굉장히 큰 사이즈로 이제 위를 늘린 거죠. 프로산계의 특징, 그거를 또 말씀을 드리면, 위에서부터 이제 이 공기로 이렇게 쭉 와류로 내려온 이 방식이 여기서 이제 공기를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 보면 이거를 유리를 이렇게 꺾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각을 많이 줬어요. 이게 약간 폴리카보네이트가 아닙니다. 유리입니다. 유리 성형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각각의 에어로다믹 요소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해서 바람이 내려오면 여기 이제 그 립 스포일러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 나가는 이런 형태의 공기역학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부에서 나올 수 있는 공기역학은 모두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공기를 어떤 다운포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거의 뭐 슬립 각도가 굉장히 날렵하게 꺾어지는 그런 측면이 보이고 있어요. 디퓨저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되게 그냥 일반적인데 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안쪽까지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굉장히 그 고성능의 어떤 슈퍼카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게끔 바람의 길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의 뭐 1단, 2단, 3단 이렇게 그 에어로다믹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디퓨저를 형성을 해냈습니다. 프로산계는 굉장히 큰 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거의 5m에 육박하는 페라리를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크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차체의 어떤 기계식 부품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미적인 요소를 약간 분리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바퀴, 그러니까 휠 하우스, 그 다음에 리어 디퓨저 이쪽하고 그 다음에 차체의 어떤 위쪽의 이 부분은 이 하얀색 부분이라고 할게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적인 요소와 기계적인 테크니컬한 요소가 굉장히 잘 가미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차, 거기에다가 기존의 동력계를 탑재를 했죠. 뭐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나 이런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12기통 엔진을 탑재했어요. 이렇게 보면 페라리 이름, 거기에 프로산계라는 순종이라는 어떤 그 이름을 넣은 거는 이렇게 만들어도 페라리는 페라리야. 형태로서의 페라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뛰고 있는 심장, 그 엔진 자체는
기존의 페라리의 그 12기통 엔진을 부여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특히 이탈리아 차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차를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차들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페라리 프로산계는 기존의 어떤 그 라인업의 역동성이 그 연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차를 보면서 뭐 페라리 뭐 F12 뭐 베를리네타니 로마니 GTC4 루소니 이런 차들을 계속 끌어오면서 페라리의 어떤 히스토리컬한 모델을 계속 이렇게 가미시키면서 이 차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는 페라리만의 굉장히 큰 브랜드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열리고요. 여기 보이는 거는 개인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페라리는 다른 차와는 조금 다르게 그 옵션을 뭘 넣었는지를 다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해가지고 넣어놔요. 저기 실시넘버와 똑같습니다. 이거 그 모델은 프로산계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적용된 이제 편의사항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트렁크 공간은 한 300에서 400리터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GTC4 루소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한 10리터 정도 가장 크다고 해요. 이 공간이 페라리에선 가장 큰 트렁크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SUV하고 큰 차별점은 없어요. 공간의 유용성이나 이런 것들은 크기가 이렇다라는 거. 대략적으로 뭐 골프백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을 한번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산기 같은 경우에 듀얼 콕핏의 전용입니다.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각각의 그 콕핏이 마련되어 있는 이 형태가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시동을 킬 수는 없는데 페라리 로마처럼 엔진 스타트 버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약간 물리 형태로 누른다기보다는 터치 감응식 혹은 터치식으로 이 실내의 어떤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 구성한 게 엿볼 수 있어요. 문이 이번에 되게 특이합니다. 이 양산차에서 코치도어를 채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페라리 프로산계는 이 프로산계의 그 코치도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수어사이드 도어라고 하는데 수어사이드 도어, 이게 코치도어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뒤에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힌지로 문이 열리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 B필러에 버튼을 누르면 열고 닫히는 그런 어떤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몸에 붙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천연 가죽 소재로 만들어서 활용을 이제 제작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이나 이런 그 보이는 부분들은 굉장히 스포티하게 탄소 섬유제로 다 만들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뒷좌석을 여는 거는 굉장히 좀 재밌어요. 이렇게 이제 힌지를 열면 이렇게 수어사이드 방식으로. 이 페라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코치도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탑승을 할 수 있고 재밌는 거는 문을 열고 닫는 방식이 독특하죠. 뭐 이렇게 열고 닫을 수도 있지만 바로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뭐냐면 문이 닫히는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는 거는 여기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놀거 아니에요. 열리는 각도도 운전자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힌지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요거 하나로 이 차의 무게를 버티는 겁니다. 대단하죠? 사실 이런 점들도 굉장히 눈에 띄고요. 이 슈퍼카다운 측면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기자분들 중에서는 이 B필러의 존재를 좀 거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차는 700마력이 넘는 V12의 어떤 거대한 엔진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견딜 수 있는 차체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B필러도 굉장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번 그 페라리 프로산기 같은 경우에는 그 B필러 의 어떤 그 강성이나 이런 것도 따로 더 추가적으로 연구해서 개발했을 만큼 이 B필러에 대해서 강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축보다 엔진을 뒤편에 몰아넣는 약간 프론트 미드십 구조의 엔진 구조를 채택을 했어요. 사실 이 엔진은 엔진 블럭만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을 새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의 새로운 엔진입니다. 그 F140의 어떤 개선형의 엔진 버전이 이제 들어간 거죠. F140은 엔초 페라리부터 들어갔었던 그 굉장히 유서 깊은 엔진입니다. 최대 토크가 한 73? 이 정도 됩니다. 그 최대 토크의 80%가 2000rpm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rpm을 초반에 좀 어떤 몰아놓고 이 차가 2톤이 넘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운동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초반에 굉장히 힘을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2000rpm 정도에서 최대 토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튜닝을 해 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진의 어떤 출력 상승 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꾸준하게 이어나가가지고 거의 한 8000rpm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가속력이나 주행 역동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페라리답게 열리는 방식도 프론트 힌지 방식으로 열려요. 사실 요즘에 이런 그 개폐 방식 보기 드물거든요. 페라리는 기존의 어떤 역사, 기존의 어떤 페라리다운 페라리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처음 보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뭐 힐 디센트 컨트롤이나 뭐 코치도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편의 사양들 그런 것들은 페라리 프로산계에 처음 적용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신기술을 표방하면서도 엔진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슈퍼카라면 응당 가져왔었던 여러 가지 옵션들, 편의사항들,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페라리다운 어떤 그 차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